안녕하세요. 돈다방입니다. 돈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을 대표할 단어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양극화입니다. 이미 양극화 현상은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리 새로운 기사거리도 못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양극화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위세를 넓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초등학교의 양극화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양극화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초등학교별로 학생 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학교별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폭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조금만 감소하는 반면 어떤 학교는 훨씬 더 많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소위 학군지로 불리는 지역에서도 초등학교별 학생 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한 3개 지역을 살펴볼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양극화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저출산과 높은 부동산 가격. 굳이 하나 따지자면 아파트의 노후화. 이 세 가지가 특정 지역의 초등학교 감소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지역 사례를 통해 초등학교 양극화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입니다. 강남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개포동과 일원동 일대의 지도인데요. 3개의 학교가 있네요. 대신초, 영희초, 일원초입니다. 자,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어느 학교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하는 학생 수는 2024학년도 기준 1학년의 학생 수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영희초는 38명, 대진초 21명, 일원초는 무려 193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차이가 명확하죠? 가장 적은 대진초와 가장 많은 일원초의 차이는 약 9배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불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학교지만 학생 수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일원초 주변이 이런 같은 블록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어서 학생 수가 많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진초와 같은 블록에 있는 아파트도 꽤 많거든요. 여기가 한 6,000세대, 여기가 한 4,000세대쯤 되는데 이 세대수 차이를 감안해도 학생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이 대진초 학군에 있는 이 아파트, SH 임대 아파트, 이 학군을 피해서 넘어오는 수요, 영희초 주변에 있는 이 빌라의 학군 피하기 위해 넘어오는 수요가 이론처로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분당입니다. 분당 역시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학군지로 위세가 높은 곳이죠. 자, 여기는 분당 중에서도 정자동 일대의 지도인데요. 여기는 3개의 학교가 보이네요. 정자초, 백현초, 내정초입니다. 백현초등학교 2024학년도 기준 1학년 학생 수 50명 잘못 쓴 거 아닙니다. 진짜 5명입니다. 이건 기사도 났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자, 여기 성남 정자초는 상대적으로 학생이 많죠. 152명, 내정초 132명입니다. 차이를 따져보면 무려 30배입니다. 강남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의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6학년 학생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학년이고요. 자, 6학년 정자초 235명, 백현초 17명, 내정초 244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가 느껴지십니까? 첫째, 일단
학생 수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5년간 학생 수가 세 학교 모두 크게 줄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상대적인 걸 봐야 되겠죠. 네, 줄어드는 폭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비율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정자초와 내정초 대비 6학년 학생 수. 네, 백현초의 6학년 학생 수는 비율로 따지자면 약 7%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5년이 흐른 뒤 1학년 학생 수를 비교하니까 이 비율이 몇 퍼센트까지 감소하나요? 그렇죠? 3%까지 감소를 합니다. 이 5년 사이에 백현초는 상대적으로 주변 학교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네, 상대적인 비율로 봤을 때입니다. 네, 이걸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양극화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지역은 평촌 신도시입니다. 네, 강남과 분당만큼은 아니지만 학원가를 통해 학군으로 꽤나 유명한 지역이죠. 자, 여기는 평북 지역 3개 초등학교입니다. 네, 희성초, 부흥초, 다람초 3개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학년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람초와 부흥초는 거리가 진짜 불과 500m도 안 됩니다. 정말 가까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차이가 거의 한 8배 정도 나고 있죠. 네, 비슷합니다. 강남이나 분당이나 평촌이나 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부흥초등학교가 인기가 좀 더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주변에 세대수가 좀 더 많다는 점, 그리고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죠. 아무래도 이 부흥중으로 배치가 될 확률이 부흥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높다라는 점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3개 지역과 다르게 이번에 동탄 신도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놀랍게도 동탄 지역은 학생 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는 동탄 2신도시, 동탄역 주변에 초등학교 3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가장 작은 학교 146명, 가장 많은 학교 192명입니다. 여기는 2배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네, 아까 8배, 9배, 30배 차이 나는 것과는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동탄은 다른가라고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개인적으로 동탄 신도시와 위 3개 지역의 가장 큰 차이, 아마 도시의 역사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동탄 신도시는 조성된 지 20년도 되지 않은 곳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아주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곳이죠. 상대적으로 위에 세 지역에 비해 낮은 아파트 가격이 형성하고 있고 가격은 싸지만 그럼에도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호주머니가 얇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곳이란 뜻이죠. 초등학교 학령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한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 아직 특히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형성 초기 단계라 아직 학교별로 큰 차이도 없고 아이도 많으니 일단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보내는 게 낫다고 학부모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어딜 가나 애들이 많고 아직 뭐 학교별로 큰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지역 내에서 뭐 학군지가 나눠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근거리로 간다.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 분당과 평촌도 동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 90년대 초기 조성 시대를 보면 지금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 신도시에서 2부제 수업도 했습니다. 네, 오전 오후 나눠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오전 반, 오후 반 따로 있기도 했어요. 네, 이렇지만 이 지역들이 이제 구축화가 되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학교별로 쏠림이 심해졌다는 거죠. 아마 동탄 신도시도 지금은 그렇지만 한 20년 정도 지나면 분당과 평촌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같은 식으로 변해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특정 학교로 쏠리는 초등학교 양극화는 특정 지역에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지역 세 군데, 강남,
분당, 평촌이었죠. 이 세 지역을 대표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다른 지역들도 정도의 차이일 뿐 현상은 동일하다. 두 번째, 자 그럼 양극화의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굳이 따져보자면 네, 특정 지역의 높은 아파트 가격과 구축 아파트 생활의 불편함, 이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이런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자, 여러분들 바다가 있습니다. 네,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바다가 출렁이는데요. 자, 수심은 다르죠. 네, 수심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는 깊고 여기는 낮습니다. 자, 바다가 점점 마릅니다. 마른다고 가정을 해보면 수위가 점점 내려가겠죠. 네, 내려가면 요런 얕은 데부터, 네, 얕은 데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얕은 데부터 말라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먼저 끊어진다. 학군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